하나 이비인후과에서 편도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주영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코블레이션을 이용한 톤실렉토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도 수술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수술용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하다가 그다음에 뭐 레이저, 전기 소작기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소개된 이유는 편도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술 후 통증, 그다음에 출혈, 그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코블레이터라는 기계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코블레이터는 이제까지에 비해서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블레이터라는 기계인데, 이것은 끝에 이제 금속 선이 이렇게 한 세 가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셀라인이라고 생리식염수가 이쪽으로 나오고, 또 빨아들이는 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가 나오면서 그런 에너지가 생리식염수가 맞닿으면 거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조직을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라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혈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도에서 이용하면 편도를 깨끗하게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지혈도 잘 되고, 통증도 최소화하고, 수술 후에 회복을 빠르게 하는 그런 작용이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전기 소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열이 한 400도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 코블레이터의 경우에는 열이 한 40도에서 70도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에 의한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습니다. 편도에서 이제 출혈이 많이 나는 이유는 수술 후에 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 수술 후에 주위 조직이 이렇게 손상이 되고 열에 의한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것들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직이 조금 녹으면서 그 밑에 있던 혈관들이 갑자기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출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그 출혈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전기 소작기하고 코블레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술중의 출혈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하다가 출혈이 나게 되면 그때 또 전기 소작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지혈을 하고 이러다 보면 열의 손상이 많은데, 코블레이터는 절제와 함께 그 지혈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 소작기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에 의한 손상이 적을 수가 있고요. 이제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열 손상이 적게 되면 조직의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 식사, 부드러운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식사를 좀 빨리 하도록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의 면에서 보면 이제 수술 후 일주일째 저희 환자들이 왔을 때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를 맞는 횟수가 보면 코블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한 60% 정도 적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수술 후에 출혈도 한 일주일 후에 지연성 출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출혈도 전기 소작기를 이용한 경우보다 한 50%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혈의 경우에서도 전기 소작기 같은 경우는 주출혈, 그러니까 많은 출혈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코블레이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주출혈보다는 아주 작은 소출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술 후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부위, 피부 같은 데 상처가 나면 흉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점막은 그렇게 흉이 많이 남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편도가 이제 혀뿌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주변 점막하고 연결되는 부위에서 구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흉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손상이 많으면 그런 주변의 손상으로 인해서 좀 당겨지고 구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상처 조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코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런 상처가 좀 적고, 그래서 수술 후에 낫고 나서도 좀 불편감이 덜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블레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이게 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되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술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만한 장점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도 수술을 하실 때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편도 수술을 코블레이터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코블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예전 방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자꾸 방법들이 개발되는 이유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합병증을 줄이고 좀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는데,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